자, 궁금한 내용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례시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수원 특례시로 거듭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민들도 기대가 클 것 같은데 그런데 4개 특례시가 있습니다. 수원, 고양, 용인, 경남, 창원인데 이 특례시 단체장들께서 지금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는 얘기 저희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내일도 보건복지부 앞에 가서 저희 4개 도시 시장들이 시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했고요. 아마 이번 주도 계속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서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특례시라는 지위를 얻게는 됐는데 그 권한, 이 내용이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장들이 강력히 이 특례시에 지금 이름에 걸맞는 그 사무와 재정 권한 확보, 또 실제적인 시민들의 그 지금까지 받아왔던 불이익 해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 100만이 넘는 큰 도시인데 울산광역시를 예를 들면 거기는 광역시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8만이 적은데도 광역시고 우리는 그보다도 인구가 8만이나 많은데도 중소도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안에 사는 시민들, 주민들은 복지급여 중에 생계급여 수혜 대상자 기본재산액이 6,900만 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시 주민들은 4,200만 원으로 2,700만 원이나 적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시 시민들의 생계급여 수급률이 1.27%인 반면에 광역시 특별시 시민들은 평균 3.2%의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 시민들 전체 중에 2%는 평균적으로 2% 시민들은 이런 불합리한 기준 탓에 사회복지 수혜 대상자에 대해서 제외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단지 광역시로 구분되어 있는 데서 사느냐,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어 있는 데서 사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 급여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있음으로써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수혜액이 시민 전체에게 평균적으로 울산광역시는 140만 원 안팎의 수혜 대상인 반면에 우리는 7, 80만 원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부당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2011년에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수원이나 창원처럼 100만 이상 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당연히 대도시 기준에 들어가서 광역시, 특별시와 차별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는데 그 일이 10년이 지나도 이제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제 이번 주까지 계속 그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지금 이제 7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회의에 이 고시가 개정돼서 이런 불이익이 개선되도록 하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4개 도시시장들이 지금 릴레이 시위도 하고 있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특례시 지정이 아무런 혜택이 없이 이름만 걸쳐진다면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돌아가는 게 없죠.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런 불이익을 해소시켜주는 것, 또 이제까지 중앙정부가 광역 또 기초 이렇게 나눠서 획일적으로 시민들, 주민들에 대한 처우를 그렇게 구별해왔던 이런 불합리,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일이 지금 당장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나아지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하나하나 지금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 부분도 강조를 하고 계신데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울산시보다 규모가 더 크지만은 기초지자체라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수원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특례시가 되면 좀 달라지게 됩니까? 예, 우리 시보다도 재정 상태가 어려운 도시가 아주 많아서 우리가 그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을 높여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불이익 관점에서만 좀 보면 우리 시가 규모가 비슷한 울산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거기는 광역시죠. 그래서 울산광역시 지난해에 예산
그 규모가 3조 8,600억이고 우리 시는 그 지난해 재정 규모가 2조 8천억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연간 예산액이 울산광역시의 70% 수준이죠. 금액으로는 1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민 1인당 예산액이 울산광역시는 335만 원 정도고 우리는 2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규모나 지역 실정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이런 재정 배분 계획에 따라서 우리 수원 시민들은 울산 시민들에 비해서 행정 서비스나 여러 가지 복지 제도에 있어서 불이익,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례시가 되면 이런 재정적 어려움도 같이 해결해 주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도 같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자치 분권 잘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이제 내년에 출범하는 수원 특례시가 어떤 자치 분권에서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간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이제까지 중앙정부는 국가나 중앙정부는 행정체계를 광역, 기초 이렇게 단순하게 두 단계로 나눠서 광역에는 보다 많은 자율권과 예산을 주고 기초자치단체는 그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인구 100만이 넘어서 광역시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이런 불이익이 계속 축적되어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많은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저는 모든 지자체는 그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그리고 그 규모에 맞게 다양한 행정 그 특례가 주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방자치 모델이 다양하게 발전하는 것이 실제적인 자치죠. 행정체계의 경직성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그 법률체계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초자치단체가 다 하게 하고 그것을 못하는 것만 광역이 하고 또 광역이 못하는 것만 중앙이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자치분권 국가, 그 지방자치의 본뜻입니다. 이것은 헌법 내에도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위임시켜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중앙은 지금까지 중앙이 다 하고 그중에 일부를 광역으로 내려주고 또 광역도 규모와 내용에 따라서 기초가 다 다른데도 똑같은 잣대로 기초자치단체를 다 관할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낭비나 비효율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죠. 그래서 이제는 제일 먼저 100만 이상 되는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에 준하게 그 권한과 책임을 같이 갖도록 하자. 이것이 지금 이제 1단계 자치분권의 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성공하면 다양한 자치의 모델들을 또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저는 이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네.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으로 이루어진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를 만들어서 이런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말고 이제는 자치분권형 국가운영체계로 바꾸자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오고 계신데 사실 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실 기초지자체장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최고위원으로 그것도 2위로 당선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이 애쓰시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던 바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4.27 재보궐 선거 패배로 인한 지도부 사퇴 때문에 7개월만 하고 물러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소회가 있으실 것도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시장님? 예. 제가 그 자치단체장으로선 최초로 중앙당의 최고위원 지도부에 입성했던 사례를 만들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중앙의 정치권의 현장의 문제, 민생의 문제, 지역의 문제를 대변하겠다는 뜻으로 들어간 건데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로 인해서 지도부 총사퇴에 따라서 저도 사퇴하게 돼서 2년의 예정된 기간 중에 7개월만 하고 결국 물러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사이에도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했다든지 또 이를테면 어느 지자체가 성공적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을 중앙화, 전국화시키도록 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그 필수 노동자 지원과 관련된 성동구의 조례가 있었어요. 그걸 소개하면서 중앙, 국가도 이런 단위 사업 계획이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필수 노동자 보호 지원 법안이 현재 의결돼서 법제화됐죠. 이런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분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지방소멸 대응 TF 단장,
그리고 지역의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 이런 것들을 정책 설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물러나게 돼서 아주 아쉬움이 큰데 아마 저를 대신해서 또 누군가는 계속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로 봅니다.